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비 바자리입니다. 런던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 한국 회사 주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전환 전망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제 발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연료와 에너지 전환이 해운 탈탄소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료에 있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여기에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협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IMO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효율성, 온실가스 배출, 탈탄소화와 관련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림 속의 작은 동그라미들은 이미 수립된 규정들입니다. 또 큰 원은 IMO의 온실가스 전략으로 2018년에 마련된 것입니다. 이 규정들의 발효 일자를 보면 EEDI, SAMP는 2013년, 데이터 취합 시스템 DCS 규정은 2018년, EEXI와 CII는 2023년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MO의 GHG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IMO의 관련 규제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규제 현황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IMO의 그 GHG, 즉 온실가스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 지수의 경우에는 기존 선박에도 적용될 규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70%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 온실가스 전략에 따르면 해운업계가 이번 세기 내에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로드맵의 경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 조치, 중기적 조치, 그리고 장기적 조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치로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조치로 2023년까지 하는 것이고요. 중기적인 조치는 2030년까지, 장기적인 조치는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여기 숫자가 잘못되었는데요. 2050년입니다. 연료와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료와 에너지 전환은 중장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연료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2008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이 있고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늘색은 새로운 선박 기술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해운 운항 프로세스, 즉 물류와 운항 속도 등의 프로세스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파란색은 저탄소, 제로탄소 연료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업계 전문가들이 연료 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예측에 따르면 대부분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료 전환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주, 선사, 또 조선소 등이 맡아야 할 책임도 있지만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연료의 경우 어떤 경로로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떤 연료가 가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연료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 또 재생에너지 기반 연료가 있죠. 이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1차 연료는 다양한 연료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합성 연료, 바이오 연료, 기체 연료, 수소, 전기 등의 최종 연료나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향후에 선박에 적용될 때는 액체, 기체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에너지 경로로 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료들 중에서 1차 연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연료로 변환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연료들 중에 하나로 그 에너지를 변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액체, 기체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중 한 가지 경로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료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대부분의 연료는 액체 기반의 화석 연료로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연료 전환이 좀 일어나면서 가스 기반 연료, 탄소 중립 연료, 또 전기 에너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화석 연료에 비하면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여전히 화석 연료가 3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50년이 되었을 때 탄소 중립 연료와 전기 에너지 비중이 45%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화석 연료가 97%를 차지하는 상황과 2050년에 화석 연료 비중이 33%로 줄어드는 것을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그럼 어떤 종류의 연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이오 연료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은 바이오 연료 생산에 있어서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합성 연료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료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프로세스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합성 연료를 생산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소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성 연료를 녹색 연료와 비녹색 연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비녹색 합성 연료는 화석 연료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변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렉트로퓨얼, 이 연료라고 하죠. 전기를 사용하면 어떤 연료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이때 재생에너지나 비재생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연료는 전기로 만드는 연료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수소
연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수전의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전기, 탄소 합성 그런 기술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등의 연료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연료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 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이 연료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IMO의 온실가스 전략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는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의 경우에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추산한 금액을 보면 3조 달러까지 필요하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문제는 해운 업계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규정이 변하면서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일부 저개발 국가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해운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제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 분야에서 탄소 가격제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시장 기반 조치를 주요 도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IMO는 시장 기반 조치를 논의하는 중이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해운 산업 자체가 국제적인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없다면 해운 산업이 저탄소 전환으로 가는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경제,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IMO 중심의 국제 협력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IMO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인데요.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GHG 스마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군소 도서 개발 국가들 또 저개발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대한민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운 산업의 연료 에너지 전환은 IMO에서 합의된 향후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연료 또는 제로 탄소 연료 개발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이 퓨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연료의 생산 잠재력, 비용 효과성, 또 경쟁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연료 공급 인프라스트럭처와 실제 선상에 어떻게 이 기술이 적용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규제에도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발전을 통해서 이런 전환을 더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해운 탈탄소화를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시장 기반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회사 주관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